오느라고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이 시간에 오시기 힘드셨죠? 대답 안 하실 거죠? 집중력이 떨어져요. 오늘 한 30분 오신다 그랬는데 좀 아직 덜 오셨네요. 사실 지금 설명회를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저한테는. 지금이 정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시가 시작되면 아침에 10시에서 밤 10시까지 상담해요.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흔쾌히 한다고 그랬어요. 설명회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마감을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1시간에 1명을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우리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질적인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해하고 가시면은 30명이 오시면 30가정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애, 그 밑에 동생 하면 적어도 30명이면 120명을 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대답 조그만하게 하실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주어진 어떤 시간에 대해서 이게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좀. 그래서 지금 설명회 들어온 거 다 거절하고 있어요. 1월에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실질적인 원서 쓰는 내용하고 합격생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도 왔네요.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 오늘 안 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듣는 거하고는 잘 달라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내용은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인터넷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분들만 듣고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듣고 보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하고 90분을 할 텐데 제가 최대한 좀 빨리 하고 저 가야 돼요. 10시 반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김포예고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면접 대비도 또 해야 돼요. 하기 싫은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인 원장님이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 빨리 분당으로 가야 돼요. 저 분당에서 오는데 굉장히 밀려갖고 5시에 출발했어요. 늦을까 봐. 1시간 반 걸렸어요. 잘했죠? 네. 자, 인사하고 시작할 텐데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여기 300명이 모인 것처럼 큰 소리로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몇 학년이 많아요? 3학년 손 들어보세요. 예비 3학년. 빨리빨리. 예비 2학년. 거봐. 2학년 엄마들은 얼굴이 밝어. 꼭 뭐가 될 것 같아. 3학년 엄마들은 이미 다 봤어. 아이의 본질을. 자, 이제 희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크게 인사하고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는 저한테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치는지 한번 봐야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시키는 것만 해. 다른 데는 환호성도 지르던데. 다시 한번 해요? 됐어요. 자, 갈게요. 제 이름은 임성영이고요.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넣어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문의하시면 1월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답 못합니다.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들 거에 없을 거예요, 이게. 오늘 오기 전에도 계속 통화를 하고 왔는데, 평택고라고 있어요. 학교 이름 얘기했네.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그 아이가 서울대, 고대, 연대, 기계공, 컴공을 다 합격한 아이예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대단하죠? 네. 근데 오늘 오기 전에 30분 전에 순천향대 5번이었는데 빠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야 되냐, 의대를 가야 되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부럽지 않나요? 우리 또 그런 고민하면 좋겠죠. 자, 결론은 나왔습니다. 애는 의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공학도가 되겠대요.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드려 패스라도 의대 보내겠죠? 그죠? 그래서 걔는 서울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특징적인 아이들 몇 개만 넣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6시 이후에 추합이 돌기 시작해서 어제 고대 1번부터 시작해서 연대 3번 쭈루룩 오고 있어요. 사무소에서 한의대 간 아이, 사연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 없는 인생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지 않나요? 근데 아이들도 이 원서를 쓰다 보면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아이들이 이런 합격증을 받는 거예요. 자, 얘는 정말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얘 재수생입니다. 재수생.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얘 내신 작년에 3학년 1학기 때 제가 수의 상담을 했던 아이예요. 2.3입니다. 동국대 예비 1번으로 떨어진 아이예요. 그리고 얘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남학생이. 근데 얘 동생은 공학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일럿이 꿈이기 때문에 항공대를 간다 그래서 항공대를 정시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 상담할 때 얘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오라 그래서 그냥 5분 만에 너 여기 써. 그냥 3장 찍어줬어요. 세종대 붙었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뭐 안 갈 거란 거 뻔히 알았으니까. 왜 세종대를 쓰게 했냐면 합격증이 갖는 그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내가 뭔가에 도전해서 성공해봤다는 그런 어떤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애한테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뭐냐면 얘한테 그랬어요. 수시할 때 너는 2학기 내신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해 라고 얘기했어요. 왜? 한 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얘 생기부가 워낙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 이번에 만났을 때 너 내신 몇이니? 내 2.3인 거 알고 있으니까 3학년 2학기 몇 나왔어?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여학생이니까. 그렇지. 기억이 나요. 왜냐면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는 얘기죠. 1.0이에요. 3학년 2학기가. 그래서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랬더니 애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겸손하게도 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무슨 얘기야? 3학년 2학기는 아무도 공부 안 해요. 내신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남들이 안 하니까 1.0 나왔어요. 그래서 몇 나왔냐면 합치니까 2.0 나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대전대 한의대를 통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면접은 원래 3번 대비하는데 2번만 하고 3번째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완벽하게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너 그냥 집에서 혼자 연습해. 그래서 나머지 환불해주고 그걸로 소고기 사 먹으라고 그랬어요. 잘했죠? 붙었어 가서.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수능은 세종대 붙었죠. 수능은 어느 정도 나왔냐면 성대갈 점수가 나와서 건대하고 동대는 1단계 통과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 어때요? 멋있죠? 왜 반응이 드라이 하십니까? 우리 집 얘기가 아니라 그래요? 응? 사례잖아요, 사례. 얘는 정말 재밌어요. 얘는 약대가 목표예요, 약대가. 그리고 의대는 상향으로 던진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의대는 보고 약대는 다 떨어졌어. 그리고 약대는 다 예비 번호예요. 근데 3개가 예비 번호이기 때문에 그 중에 2개는 붙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적어도 3장을 메디칼로 얘는 붙을 거라고 봐요. 대단하죠? 정말 멋있어요. 그렇죠? 전 얼굴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번 봤기 때문에. 자, 근데 멋있잖아요. 자, 이런 거 보셨죠? 어때요? 기분 좋으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어때요? 힘이 나요? 어머니들까지 들어있어요? 네. 원장님 복사하셨구나. 자, 얘는 오늘 연락 왔어요. 얘 고대 갑니다. 여기 안 갑니다. 여기 디지스트예요, 디지스트. 그런데 엄마가 거의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고대를 떨어지라고 지금 둘이서 고사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고대가 붙어버렸네? 왜? 고대가 떨어지고 서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능이 거의 완벽하게 나와서 가군에 연대 쓰고 정해놨어. 가군에 연대 쓰고 나군에 서울대 쓰고 다군은 뭐 성대 쓸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쓰고 카이스트 하나 쓰고 이렇게 쓰기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고대가 붙었어. 왜 반응이 드라이 하세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그러죠? 근데 이거는 고대 합격하기 전에 나온 게 디지스트입니다. 얘 유니스트도 예비번호 있기 때문에 아마 유니스트도 붙을 거예요. 카이스트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합격증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나 뿌듯하고 좋은데 이 아이들 만나서 여름부터 지금까지 올 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합격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10달 동안 아이들 뱃속에 안고 있으면서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오기 전에도 연락 온 게 계속 연락 오게 왔어요. 그래서 카톡하고 전화하느라고 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삼수생이 있었습니다. 삼수생. 첫해 한의대를 쓰라고 했어요. 의대는 수시 때문에 최저 때문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한의대를 써. 그러면 한의대는 붙을 거야. 원광대 한의대. 왜? 집이 전주니까. 그런데 오늘 연락 온 건 어디냐면 원광대 한의대예요. 얘 삼수생입니다. 그러니까 첫 해는 떨어졌죠. 두 채는 수능을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교원대 갔습니다. 한국 교원대. 어때요? 의대 쓰던 애가 교원대 가라 그러면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녀도 흥미를 못 느껴. 재미를 못 느껴. 작년에 완전히 말아드셨어요. 국수도 아닌데. 그래서 올해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도전하라 그랬는데 한 번 더 도전해서 예비에 3번으로 붙었어요. 어제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그 보낸 시간이 아쉽기도 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소외가 많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붙었으니까 어머니한테 근데 소 잡으라 그랬는데 대답은 했어요. 소 잡는다고. 근데 내 지금까지 소 잡는다 그러고 한 번도 못 봤어. 잡은 사람을. 꼴이라도 보낼지 몰라.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다. 내년 이맘때가 우리 이쪽에 3학년 어머니들 계신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년 이맘때는 무엇을 결정하는 시기다. 우리 아이가 재수학원을 결정해야 되냐, 운전면허 학원을 결정해야 되냐,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강남에 예약을 해야 되냐, 재수학원에 예약을 해야 되냐, 이 시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강남이 나요? 재수학원이 나요? 강남이 낫지. 강남은 뭐예요?
수험표 갖고 가서 여기도 째고 여기도 째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아마 오기 전에 지금 카톡을 못 보고 오는데 예비번호 받아가지고 안 빠지니까 첫날인데도 피가 마르는 거예요, 엄마들이. 23일까지예요. 올해는 일정이 너무 잔인합니다. 우리 아이들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23일 날까지 추합이 끝나기 때문에 24일부터는 정시로 넘어가요. 그러면 안 빠지게 되면 피가 마르다 못해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정하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와 있는데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오, 그래. 잘 왔어, 아가. 몇 학년? 3학년? 그래, 너도 잘 왔어. 이거 애들이 들어야 돼요. 엄마들이 듣고 맞아, 해봐 소용이 없어. 그지? 엄마가 잔소리해야 애들 집에 가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고2 되면 이제 다 국정원 직원이야. 우리 애들이. 그래서 뭔 말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래버려. 그러면 끝나. 뭐 할 말이 없어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빠른 속도로 갈게요. 저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깨졌네. 여기를 잘 들으세요. 요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 안 할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만 드리라 그럴게요. 이거 외부로 나가면 안 돼요, 이거. 여기 실체점 분석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야 될 로직이니까 이게 3학년 되는 아이들은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최저를 잡아야 되고 방향성에 대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바뀌는 거예요. 3학년이 바뀌면 2학년은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직이 똑같이 가니까 2학년, 우리 3학년은 1학년 것도 알아야 돼. 왜? 한 번 더 하게 되면 28년 입시로 바꿔서 해야 돼요. 완전히 판이 바뀌어.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안고 가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 재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수가 없어야 되겠지. 그리고 합격 사례는 1등급부터 해서 4등급까지 넣습니다. 5등급도 있는데 5등급 넘으면 너무나 비현실적일 것 같아서 4등까지만 넣었어요. 괜찮죠? 네. 어때요? 등급이 기대만큼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면 패주이고 싶어요? 네, 그 정도는 아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올해 의대가 빠지면서 졸업생은 빠졌어요. 검정고시는 계속 늘고 있고요. 재학생이 3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3학년들이 잘 들어야 될 부분이 올해 황금대지기 때문에 4만 명이 늘었고 실제 수험생은 3만 1,000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다? 올해 이 인원을 고스란히 다 늘어난 만큼 대학에서 흡수를 해주면 좋은데 흡수를 못한다는 얘기죠. 모집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원이 어떻게 된다? 내년에 고스란히 재수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N수는 3만 명 늘어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N수생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이 빨라도 좀 이해 잘 해주세요. 3학년 학생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맞추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내신의 모든 걸 다 걸고 가게 되면 위험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늘어나는 N수생에 대한 저항력을 기를 수 있는 힘이 수능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과 같은 경우, 너 이과야 문과야? 문과, 너 문과 이과야? 문과야? 문과가 많이 왔네. 이과 애들 와야 되는데. 자, 문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탐 2개 들어가니까 내신이 1학기 내내 가야 돼. 그런데 이과는 국영수 3개밖에 없어. 나머지 진로 선택이니까. 그러면 3학년 엄마가 애한테 너 내신 갖고 빨리 뒤집어야 되지 않겠니?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이미 4학기가 끝났어. 4학기가 끝났는데 한 번 시험 잘 봐서 뒤집는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3학년은 수능을 중심으로 내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신이 좋아. 최저 못 맞춰?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저를 못 맞춰서 수시 광탈자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은 뭘 중심으로 해라? 우리 3학년 뭘로 해라? 수능을 중심으로 해라. 자, 1학년, 여기 예비 2학년이잖아요. 예비 2학년까지는 어떤 걸 중심으로 해라? 자, 뭐니 해도 내신보다 더 무거운 가치는 없다.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내신입니다. 신 중에 신, 내신. 내신은 뭐다? 문신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 왜?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 안 바뀌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내신을 뭘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학종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이 학종으로 가는 지역이에요? 거의 교과일걸? 학종 통과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다? 학종보다 먼저 우선순위는 뭘 중심으로 공부해라? 내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라. 그리고 3학년은 이제 우선순위가 될 건 수능이 앞에 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능을 근데 아이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수능을 잘하지는 못해. 동아고 애들 빼고는. 그러면 어떻게 돼? 2개 잡아, 2개. 그래서 최저 걸고 끝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개 뭘로 걸어? 영어하고 탐구로 걸어. 맞지? 잘 몰라요? 거짓말해도 모르겠네. 영어하고 탐구로 걸어. 그런데 영어가 올해처럼 이렇게 3.12% 나와서 아이들을 배신 때리게 되면 영어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탐구 하나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의 기준을 바꿔드릴게요. 3학년 애들 적으세요.
최저는 영어 탐구 갖고 맞추는 게 아니라 뭘로 맞추는 거다? 국수 갖고 맞추는 거예요. 국수 갖고.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떤 집이 돼야 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국수집. 우리 집은 국수집이 돼야 돼요. 국수집이. 자, 그러면 문과 아이들은 수학을 싫어하죠. 그렇죠. 수학을 포기하고 싶지. 그런데 내신이 안 나와. 3.4에서 3.5, 4등급이 넘어가. 그러면 얘들은 결국에 쓰는 게 뭐냐면 내신이 나쁘면 뭘로 대학을 가냐면 내신으로 대학을 갑니다. 웃기죠? 내신이 나쁘면 학종으로 못 가요. 내신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다? 결론적인 건 논술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민대 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가천대 논술이 있으니까 이건 약술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경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도 있어요? 상명대학교도 있고. 그러니 내 약한 내신을 점핑시킬 수 있는 건 학종이 아닙니다. 내신이 나쁜데 학종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번에 재밌는 거 예를 들어드릴까요? 저쪽에 강북에 대일외고 있어요. 대일외고. 그러면 이 정도면은 4등급 넘어가면 웬만한 대학은 1단계 다 통과합니다. 웬만한 대학은. 그런데 문제는 뭐다? 외대 통과에 경희대 통과에. 시립대는 떨어졌어요. 스페인어권대 철학을 썼으니까 내용은 철학인데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시립대가 강하다는 얘기죠. 문제는 어디에 있다? 명지대로 떨어졌어요. 명지대로 떨어졌다고. 외고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감히 명지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는 내신만 받겠구나. 그러면은 학생부를 안 보고 끊어버렸구나. 1번. 2번. 얘는 어차피 붙여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떨어뜨렸구나. 어느 쪽일까? 그건 몰라요. 내신 갖고 끊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아무리 특목고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해라? 우선 내신을 중심으로 해라. 그 다음에 학종을 쓴다고 1단계 통과할 거라는 그런 망상은 버려라. 제가 망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망상. 그러니까 구체화되지 않은 생각은 망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화시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다? 수능 갖고 공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가 학종이에요. 생기부예요. 생기부.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꿨어. 생기부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내신 나쁘면 나는 생기부로 대학 갈 거야 라고 하고 학종을 손대. 이게 대부분 일반고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1단계 통과를 못해. 그리고 뭐라 그래? 어머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내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3등급 넘어가고 4등급이 넘어가면 어디 써야 돼? 성결대, 안양대, 여기 고향의 중부대, 여기 가까이의 신한대 이렇게 써야 돼요. 정해져 있어. 다 처음 듣지 않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걱정 마시라고. 곧 있으면 익숙해진다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이 나쁘면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내신이 나쁜 아이들은 최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들은 최저가 없어요. 대신 뭘로 해? 면접으로 끝낸다고 그 대학들은.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겨울방학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점핑 카드와 같은 식이고 오늘 아이들이 온다는 얘기는 원장님이 안 하셨어요. 정말 잘했어 아가. 네가 와서 보니까 잘한 것 같지? 오늘 끝날 때까지 너 집 나가고 싶은 얘기만 내가 할 거야. 되게 불편한 얘기만 할 거라고 쌤이. 그런데 엄마들이 들 때는 통쾌한 얘기일 겁니다. 자, 입시는 연습 경기가 없습니다. 인생에 연습 경기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못할 상황인데 한다는 건 야 이런 얘기를 구리 쪽에서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온 거예요. 넘어가요. 3만 명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중요하네. 사과탐이 이게 사탐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에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과탐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잖아요. 1학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통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 3학년이 이제 마지막인데 예비 3학년이 이거 두 개 합치면 사탐 하나라도 끼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77%예요. 80%에 육박해.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탐 인원이 폭삭 줄어버렸다. 그러면 왜 이걸 열었을까? 이걸 갖고 있는 데는 서울대하고 어디밖에 없어요. 메디컬 라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게 통합으로 넘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문제는 사탐 인원이 늘고 과탐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과탐은 표점 구간이 적겠구나. 생각을 해보자고. 인원이 많으면 표점 구간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시에 가면 표점을 이용하는데 그럼 표점 이용한 거는 사탐이 유리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탐이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과탐은 최저로 끝내려고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인원이 적어. 이제 그러면 등급이 나와 안 나와? 등급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작년에가 77%지만 올해 고3이 되면 갈아타는 아이들이 훨씬 나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1학년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런 영향이 있다는 이거예요. 자, 너는 문과잖아? 그럼 어떤 상황을 돼야 돼? 사탐을 이번 겨울방학 때 끝내야 돼. 너도 마찬가지야. 아, 이과인데 사탐 잡아요? 응. 그러고 싶은 거지? 응, 알았어. 싸우지 마.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탐구, 과탐이 두 개인 게 있고, 과탐이 하나지. 그럼 얘는 사회가 하나 끼는 거죠. 사탐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얘들이 너무 많아. 얘들이. 그러니까 뭘 잡겠어요? 얘들이 보통 생년하고 사문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시험이 어려워져? 쉬워져? 어렵지. 변별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작년에 얼마나 웃겼냐면 6월달 넘었을 때 애들이 바꿔 사탐으로. 그리고 바꾸는데 이 새끼들이 바꾸기만 해. 바꾸기만 한다고. 그리고 공부는 안 해.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바꿨니? 그래서 애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반 다 바꿔요. 아니 네가 바꾼 게 왜 그러냐고. 우리 반 다 바꾼다니까요. 이게 답입니다. 결론. 공부해라 이거예요. 공부해라. 바꾼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니다. 다 넘어갈게요. 입시는 계속 바뀌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거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자, 얘가 구미 기탐이야. 이게 누구야? 기탐이니까 미적기 하니까 이과예요. 그런데 여기 과탐 잡을 수도 있고 사탐 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건 이과란 얘기예요. 얘가 완벽한 문과예요. 확 사니까. 그런데 성적 곡선이 어떻게 돼? 이게 표점의 합이야, 합. 그런데 이과가 문과보다 훨씬 공부를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벌어지네. 어떤 문제가 벌어져? 같은 표점인데 얘들은 점수는 낮지만 인원수는 적지만 학교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수는 적지만. 그러면 이과 입장에서는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겠죠. 아니 나는 점수는 높은데 인원이 많다고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여기 이렇게 줄 그어놨어.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교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에 가면은 국문과에도 이과가 와서 앉아있고 그 다음에 역사학과에도 미적이 와서 앉아있고 경영학과는 다 이과고 이래요. 그러니까 문과는 이래저래 불쌍해.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라? 문과는 수시 끝내기 전략을 써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현실적으로 왜 재학생이 정시는 어려워요. 재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남학생들이고 여학생들이고 밥 먹다가 느닷없이 얘기합니다. 엄마 사나이는 정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정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과는 교차까지 해서 위로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문과를 침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과는 정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표점을 갖고 미적 잡고 과탐 잡고 밀고 들어오면은 얘들이 엄매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매가 3점 정도 차이나 위에서. 그 다음에 미적하고 확통도 만점자가 3점 정도 차이 나요. 밑으로 내려가면 10점, 20점 벌어져. 그러니까 이과는 같은 위치에 표점을 10점한테 어깨에 얹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문과에.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문과는 정시에 넘어가야 얘들이 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시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과의 상위권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얘들이 수시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는 점수가 떨어져야 돼. 원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시에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문과는 수시 끝내기 전략을 가급적이면 써라 이거예요. 이과는요. 그러면 점핑 전략까지 해서 정시까지 고민하고 도전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직 원서로 쓰는 건 아니지만 자, 저는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합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해요. 오늘은 재미난 얘기 없어요. 오늘 다 무거운 얘기예요. 제가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알란가 몰라. 우리 13번 저보고 되게 재미없다 그러는데. 자, 이거 더 심각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빨간 게 이게 사탐 낀 애들이고 이게 파란 게 과탐 낀 애들이에요. 못 이겨 이거. 못 이긴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왜 이 현상이 벌어져? 자, 우리 학교를 보면 알아. 1등급, 2등급에 이과가 많아, 문과가 많아? 이과가 많잖아요. 문과가 1등급에 많다? 그 학교 이상한 학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과가 공부량이 3배인데? 그잖아요. 문과에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과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적이. 왜? 우리 학교만 많아? 전국이 많아. 1, 2등급에. 그러니까 이과는 인플레이션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입결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입결이 올라가고 문과는 떨어져야 돼. 근데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왜 그래? 얘들이 수시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양쪽 다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이를 악물고 죽기를 가고 공부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어떻게 공부해요? 주둥이로 공부합니다. 아니에요?
그러고 와서 얘기해.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응. 맞아요? 네. 뭐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애들 국어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수학은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잘하는 게 뭐예요? 큰일 났네. 자, 잘 보세요. 제가 너무 편하게 진행하나요? 오늘 중요한 얘기 많아요.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여기 앉아만 있어도 오늘 50만 원짜리 컨설팅 받는 거고 똑같아요. 아셨어요? 네. 자, 여기 147이야. 만점자가. 잘 들으세요. 만점자의 이 3자가 보이면 표점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 점수. 표점이 뭐예요? 난이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험이 어려운 표점이 높고 시험이 쉬운 표점이 낮아. 그러니까 3자가 보이면 이게 물수능이에요. 4자가 보이면 여기 난이도가 변별력이 있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145가 넘어가면 이때부터 불수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50에 육박하면 이건 불수능을 넘어가는 용암수능입니다. 그런데 여기 147이니까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작년에 쉬웠어. 이때 150이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똑같아. 재작년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국어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권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머니들이 잘 생각이 될 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어머님들? 수학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학원에 갔다 돈을 쏟아부어도 수학이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내신 조금 올라가고 수능 가면 폭망해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극상위에 가면 수학은 안 봐요. 저도 안 봐요. 어차피 수학은 다 똑같아, 걔들. 다 잘해. 그러니까 수학 갖고 변별력이 안 나. 그럼 마지막 변별력은 뭘로 나? 국어로 나, 국어로. 국어로 변별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학생들은 탐구가 무너져. 그러니까 적으세요. 3학년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탐구 끝내세요. 탐구. 탐구가 끝나야 3월 달에 뭔가 운신의 폭이 나와요. 그런데 얘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탐구가 1, 2가 있으면 한 개 살려놓고 한 개는 죽어버려. 왜 그래? 이것까지 할 시간적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대치동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 이유가 뭔가요? 어머니들 아세요? 이미 중3 때 탐구가 끝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걔들이. 근데 우리는 언제?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지금 탐구한다고 인강 끊어줘. 그리고 인강은 쳐다만 봐. 아니, 인강을 보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게 궁금해. 아니, 인강을 보면은 애들 저도 뒤에서 이렇게 본다고. 창이 이 새끼들 여러 개 돌아가. 아닌 줄 아세요? 근데 어머니들은 애가 눈앞에 안 보이면 속은 시원하지. 그치? 꼴보기 싫잖아요. 너무했나? 자, 어떻게 해라? 탐구를 빨리 마무리해라. 그래야 국어와 수학에 투자할 시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국어가 이래. 그럼 국어는 끝까지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 어머니 아시네. 다시 태어나도 안 된대요, 요즘엔. 국어는 2현. 별로 반응이 없다. 국어 어려워요. 국어는 절대 쉽게 안 냅니다. 자, 그러면 수학은 쉬운가? 잘 들으세요. 여기 39니까 쉬워 보이죠? 여기하고 1점 차이야. 문제가 뭐냐? 여기 1점 차이인데 여기 만점자가 1552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 만점자가 인원이 780명이야. 문제는 뭐예요? 표점이 떨어졌으니까 만점자 인원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토막 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상위권이 증발했다는 얘기예요. 상위권이 없다는 얘기야, 올해. 그런데 1등급은 늘었습니다. 1등급은. 문제는 수학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수학이 나오니까 올해 최저를 영어로 못 맞추고 뭘로 맞춰? 수학으로 맞춘 거예요. 수학으로. 그래서 최저는 국어와 수학으로 잡아라. 3합 갈 때 탐구 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4합 갈 때 끼면 됩니다. 영어 절대 쉽게 안 나와요. 평가원 사람들이 칸트를 너무 사랑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 칸트를 왜 그렇게 주야장창 막 여기다 내고 저기다 내고 이런지 모르겠어. 넘어갈게요. 자, 여기 39였으니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어 보세요. 이게 영어예요, 영어. 우리 아이들은 영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절대평가니까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안 해서 그러지 하면 금방 해. 이 얘기 안 해요, 우리 아이들? 이제 그런 말도 안 해요? 대화를 안 하는구나. 그게 핵심이네. 여기 봐. 이게 3.11이에요. 여기 4.7이죠? 여기 극악했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6%에서 7%가 그래도 고정적으로 괜찮은 라인이에요. 이거 잘못 출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장이 뭐라 그래요? 외국에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고대 문자라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사퇴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이 이게 왜 필요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러면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내년에 어디 갈까? 여기 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어려워냈으니까 얘는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왜냐면 계속 어려운 표를 못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 맞출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쉬워지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 영어는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절대평가라고 놓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해라? 계속 학원은 안 다녀도 수능 기출문제를 풀면서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2는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리고 듣기 틀리면 안 돼요. 듣기 틀리면 3등급이 못 넘어갑니다. 그 아이들 중에 듣기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귀에 살짝 없고 3등급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듣기 틀리는 애들. 이거 안 된다고요. 다 맞아야 돼요. 넘어가요. 자, 영어 이렇게 돼 있네. 여기 봐. 인원수 보세요, 이거. 뭐 난리 났어요. 이렇게 줄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최대로 못 맞추지.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올해 좋겠죠. 자, 영어를 못하면 어디 쓰면 될까? 영어를 못하면 서울대하고 고대 쓰면 됩니다. 왜 영어가 안 들어가니까. 너 똑바로 앉아, 눕지 말고. 아이고, 수업할 때 버릇이 나와가지고. 제가 무슨 과목 같아요? 저 영어예요. 아닌 것 같아요? 비웃고 있어요. 자, 충격받아서 까먹었어요. 뭔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줄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줄었죠. 그러니까 영어가 최저의 천병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라. 잘못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사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탐구로 바꾼 애들이 있어요. 과탐에서 과탐 2개 한 애들,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꾸고 어찌됐건 사탐을 낀 애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국수탐의 평균의 100분위의 변화가 보면 여기 11.7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이게. 전년 대비해서. 여기는요, 10.9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약대 끼고 메디컬 라인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과탐 2개를 끼고, 그러지 않으면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바꿔도 문제는 없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겠죠. 왜? 공학계를 가는 아이가 사탐 2개하고 공대를 갔다고 봐봐. 얘 다음에 입학해서 수업 들을 수 있을까요? 겨울방학 때 과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좌우당창 어찌됐건 간에 들어가는 게 문제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바꿀 겁니다, 아마. 바꿀 겁니다. 더 심화될 겁니다.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사탐하고 과탐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의 등급대에 맞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하위권이다만 나눠보자고요. 상위권 1등급 대, 2등급 대 볼까요? 그 다음에 3등급 대, 여기 중위권 2.5에서 3등급 대, 중하위권 4등급 대, 3.5에서 4등급 넘어가는 아이. 그러면 4등급 대 있거나 3.5 여기가 넘어가 3등급 결국 넘어가면 여기는 얘들이 뭘로 합격하냐면 교과로 합격해요. 어머님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3중에 있는 아이들은 독특한 경우에 학종으로 써요. 가천다나 경기대를. 그렇게 해서 붙어요. 어저께 나 그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 할 도리를 했을 뿐이에요. 제가 그저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전에 제가 왔을 때 여기서 설명을 했을지 몰라. 제가 우리 여기 2번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 수택에서 했어요. 저쪽에서. 그때 오신 분 계세요? 어디서 많이 뵀다 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사인해 드릴게요. 그날 제가 잘못 왔고 여기 왔다 갔어요. 밥 미쳐가지고. 자, 잘 들으세요. 호평고 아이인데 가깝잖아요. 호평고. 그런데 얘가 내신이 3등급 후반이에요. 여자인데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런데 자기가 도저히 이 점수로는 인서울 라인에 접근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2학년 때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소수 언어로 바꿨어. 소수 언어 중에 뭘 잡았냐면 체코슬로바키아를 잡았습니다. 독특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체코냐? 그러니까 갈 데가 거기밖에 없더래요. 학생부에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들어간 단어가 몇 개냐면 45개예요. 그러니까 외대에서 원래 그런 과는 외고의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쓰는 과예요. 그럼 어디? 이번에 일반고에 몽고로 쓴 애 있어요. 몽고로. 게르에서 살으라고. 어찌됐건 외대 갔잖아요.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소수 언어를 잡게 했어요. 그럼 몽골,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몽골, 그 다음에 스웨덴, 네덜란드, 그 다음에 중동 페르시아. 그죠? 중동 페르시아가 점수가 나죠. 저거 좀 중동 페르시아.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이런데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곧 있으면 전쟁 끝납니다. 재건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언어 필요해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인도, 중앙아시아 이런 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략적으로 얘는 사탐하고 국어에다가 영어에다가 이걸 낑겨서 들어갔어요. 이걸 낑겨서. 그러니까 1단계 통과했는데 감당이 안 돼. 예, 이거 면접하려니까 두려우니까 같이 외웠어요. 같이 아빠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봐. 그러면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이빨도 하나 뽑고 손톱도 하나 뽑고 같이 했어요. 그런데 가서도 준비했던 게 세상에 다 나왔어.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합격하면 합격증만 봐주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엄마가 어제는 세상에 너무 감사하다고 와, 인절미를 한 판을 해서 보냈어요. 제 인절미를 안 좋아하는데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요. 똥 쌀 때까지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자, 그래서 구멍을 찾아라. 3학년은 문과면 너 어때? 중앙아시아 어때? 페르시아. 영화 300 한번 봐봐. 생각이 달라져. 자, 그래서 구멍을 찾아서 가자 이거예요. 구멍을 찾아서 가자. 사례 얘기하면 재밌는 거 정말 많습니다. 다음에 사례 분석 한번 할까요? 네. 오실래요? 그때는 아빠 손잡고 오세요. 이거 아빠들이 알아야 돼. 왜 아빠가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원서 쓸 때 싸워요. 뭐라 그래? 당신 지금까지 뭐 했어? 이렇게 나와. 아닐 것 같아요? 에이, 아닌 척하고 있어.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 언제 원서 써요? 여기 9월 7일 날 원서 써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은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2.5년으로 끝납니다. 9월 달에 끝난단 말이에요. 왜? 9월부터 대학별고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7시에 시작해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45분이 갔네. 왜 이렇게 잘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잘 들으시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시험 언제 봐? 11월 19일 날 봐. 그 다음에 1학년은 11월 18일 날 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27년 11월 18일 날이에요. 그리고 1학년은 차이점이 뭐냐? 3학년 아이들은 구모를 9월 초에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9월 7일 날 원서 쓰지. 그러니까 뭘로 써 원서를? 가채점 갖고 써요. 그러니까 지꺼 성적을 올려갖고 와 이 새끼들이. 근데 성적표가 뚜껑을 열면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1학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없앤다고 8월 달에 보기로 했습니다. 예비 고2는. 그러니까 성적표가 나온 상태에서 원서 쓰니까 예비 고2는 언제 원서 쓰냐면 9월 20일 날 원서 써요. 이거 나왔어요, 날짜. 알고는 계세요. 넘어갑니다.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주네. 자, 넘어가요. 수시 일정이고 정시 일정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정시를 많이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동아고 말고는 안 쓰죠. 동아고는 수시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내신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정시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벌어진다 이거예요. 제가 수능의 정의를 내려드릴 테니까 어머님들 잘 듣고 가세요. 자, 우리는 수능을 하면 그냥 수능이 수능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시적 관점의 수능과 정시적 관점의 수능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수시적 관점의 수능이라는 건 얘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셀렉션이 가능하다. 내가 한 개만 봐야 된다. 서울여대다. 그럼 나는 하나만 하면 돼. 나는 두 개만 할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구역은 삼합구역이 아니다. 나는 2합은 글쎄 2합은 안 쓸 것 같아요. 엄마. 난 3합으로 넘어갈게요. 그래? 전 4합이에요. 고대예요. 메디컬이에요. 이렇게 한다 이거죠. 얘 정시는 셀렉션이 불가능하다. 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수시에서 끝내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고통의 사슬을 끊고 싶어 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시에서 끊으려면 수능 공부를 똑바로 하라 이겁니다. 수능이 기반이 안 되면 수시에서 안 끝나요. 광탈하면 어디로 넘어가? 정시로 넘어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정시를 준비를 안 했어. 왜? 2합만 하고 2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갈 데학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재수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끝내도 뭐를 해라? 수능을 해라. 정시하고 안 했어요. 자, 따라하세요. 수능. 그럼 모든 입시의 시작은 뭐다? 수능이다. 그러면 수시 원서는 뭘로 쓴다? 내신으로 써요? 수능으로 써요? 응.
아니, 눈에 힘은 빼고 얘기하세요. 눈에 힘은 빼세요. 무서워요. 다시 물어볼게. 수시 원서를 내신 갖고 써요? 수능 갖고 써요? 내신. 자,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이제 그거 봐. 답이 바뀌잖아. 자, 엄마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 우리는 내신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시의 기준점은 수능입니다. 수시는 수능 갖고 쓰는 거예요. 내신 갖고 안 씁니다. 어머니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자, 교과하고 수능하고 두 개를 놓고 비교할게요. 제가 이걸 중학교 설명회 때도 얘기를 해요. 왜? 엄마들이 애를 괴롭히니까. 이제 오늘 오신 어머님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왜?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육모 보고 나서 7월 달에 정시 상담할 때 만나게 돼요. 이 내용을. 그러면 그때 땅을 친다고. 그러니까 제발 고등부 공부는 수능 중심으로 방향선회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다? 교과가 우리 애가 2.5라고 들어볼게요. 2.5. 얘 국민대학교야 이거. 국민대. 자, 그런데 수능이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볼게요. 수능이 몇이라 그럴까? 80 나왔어. 네, 어디냐면 명지대학교예요, 이게. 상명대학교. 그러면 이제 대답해 보세요. 자, 국민대 보내실래요? 상명대 보내실래요? 국민대. 그럼 우리가 쓰는 전략은 뭐야? 교과 중심 전략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교과로 국민대를 쓰고 학종으로 동국대하고 건대를 올리고 시립대까지 쓰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얘가 2.5야. 그런데 우리 집은 수능이 어머나 세상에 얘가 91 나와. 어? 학교가 내신이 잘 안 나오는 구역이라 수능이 강한 아이라고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91 정도 되면 이거 어디냐면 중앙대학교예요. 88 정도가 백분 얘기예요. 88이 경희대학교고. 그러면 이게 수능이 91인데 수시에서 국민대를 보내실래요? 안 쓰겠죠. 그러면 이쪽이죠. 맞죠? 그러면 얘가 몇 점 떨어져? 얘가 재학생들은 수능에 가면 몇 점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4점에서 마이너스 10점까지 떨어져요. 이번에 나 15점 떨어진 애 봤어요. 그래서 너 어디 아팠냐? 폐렴 걸렸었대.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자, 기본적으로 4점에서 6점까지는 떨어져요. 그럼 얘 어디야? 85점인 거예요, 이게. 85점. 그러면 83에서 85가 국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얘가 계속 유지되면 국민대를 안 쓰겠지. 낮추면 어디서 시작해? 경희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경희대부터. 그런데 내신 경희대가 안 나와. 그러면 그때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과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신 안 해. 얘는 바보 새끼예요. 바보 새끼. 왜? 내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과를 안 써요, 엄마. 이렇게 해야 맞다고요. 이해되세요? 흥분하면 안 돼. 너무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너무 모르니까. 교과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교과 전형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학종은 안 쓰겠지. 왜? 어차피 이거 경희대 안 나와요. 경희대 2.0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쓸 수 있는 전형은 논술이지. 논술 플러스 정시지. 이런 애들이 논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논술을 누가 잡어?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새끼들이 잡아요. 그러니까 가서 다 광탈해. 에? 최저도 못 맞추고. 그러니까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전략적 접근을. 제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내신 학종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나요? 지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속으로 그러죠. 새끼 저거 맞는 얘기하는 거야? 이 생각 하시죠? 지금 제가 합격생 나온 아이들은 다 이렇게 원서 썼어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보실 건 뭐냐면 수능적 마인드로 성적을 분석해야만 실패하지 않는 전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있었던 아이 얘기해 줄게요. 울었던 아이. 자, 고대 붙고 울은 아이 있어요. 엄마 거의 울어.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얘 내신이 1.6입니다. 1.6이에요. 수능은요. 97 나와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11, 2, 1,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디 쓰면 되냐면 서울대학교 생명과학과 쓰면 그냥 붙습니다. 근데 얘는 수학이야. 그러니까 서울대는 안 될 수 있으니까 수리과학과 안 되니까 연대 수학과예요. 근데 얘가 쓴 데는 고대 수학과를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니스트 국비장 아깝게 해요, 얘가. 그러니까 1.6이니까 이 정도면 위험해요. 그런데 생기부가 좋아. 그래서 서울대를 썼어. 통과했어. 면접 보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고대 쓰고 연대 쓰는데 연대 안 됐어. 고대는 예비번호 받았는데 떨어지라고 고사를 지냈어요. 왜? 수능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죠. 97.17이야. 이거는 약대 써도 돼. 근데 얘는 피를 못 본대. 그래? 야, 약은 피하고 상관이 없어. 자, 그런데 약대 죽어도 안 쓴대요. 그래서 오로지 수리과학부, 서울대 지르고 떨어지면 말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가 붙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는 납치라 그래요. 그런데 재학생은 납치가 우리 동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어디예요? 이거 원래 이 정도면 이거는 성균관대학교예요. 근데 애가 생기부 관리를 했어. 그러니까 서울대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어머니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이거 학교에서도 얘기 안 해주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충격받아갖고. 괜히 얘기했어. 그냥 내신 갖고 즐겁게 얘기해드릴까요? 그 학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 대동소이한 학원들일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죠? 네, 저는 전국에서 옵니다, 아이들이. 근데 사인권도 있고 주인권도 있어요. 저한테 소중한 아이들은 4등급 넘어가는 애들이에요. 왜? 걔들은 대학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주는 게 저는 기쁨을 느낍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서울대 간 애들은 제가 서울대 보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을 만난 것이 저한테는 축복이죠. 그게 맞지 않나요? 이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뭐가 좋아요 도대체? 힘들어. 자, 넘어가요. 자, 빨리빨리 갈게요. 자, 여기 잘 봐요. 여기 수시 얼마 뽑은지는 알아야지. 27만 명. 정시 얼마 뽑아요? 6만 8천 명. 그러니까 사나인 정시란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수도권이 얼마 뽑나가 중요하죠. 여기 8만 8천 명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거 많이 안 써. 그러니까 얘하고 얘 해봐. 그래서 이거 6만 명이에요. 6만 명. 6만 명. 수시 6만 명. 머릿속에 담아놓으세요. 우리 비수도권 갈 거 아니잖아요. 수도권 가고 싶다며. 그죠? 자, 정시가 얼마예요? 6만에다가 얘 빼고 나니까 4만 3천 명이야. 10만 명이야. 그러면 올해 수능 지원자가 얼마냐면 55만 명이에요. 작년에가 52만 명이고 결시가 얼마냐면 10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 나와요. 10%니까. 5만 5천 명 정도가 빠져나가. 그러니까 5만 명이 시험장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만 명 중에 10만 명이야. 그러니까 몇 프로인 거예요? 수도권에 가려면 20%란 얘기예요. 그럼 20%라는 것은 23%가 3등급이니까 우리는 2등급 중후반에 걸려있으면 수도권이 걸린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등급이 넘어간다? 그럼 비상사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전략 짜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결국에 숫자 논리니까. 대학은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대학은 뭘로 가냐면 등수로 가는 겁니다. 등수로 가는 거예요. 작년에 681번으로 정시 붙은 애가 있어. 681번. 응? 왜 아무도 안 놀래죠? 그러면 조금 더 센 거 얘기해요? 얘가 엄마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떨어졌다고. 그런데 붙었습니다. 중대 경영이 995번까지 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얘 성적으로 갔어요? 아니에요. 끝에 걸려서 낚싯바늘에 걸려서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라인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고 오는 것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얘 4만 명, 얘 6만 명, 10만 명, 20%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만 등 안에 들어가야 적어도 수도권 내에서 가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보내는 데는 어디야? 15개 대학 하면 5만 명 정도 돼요. 5만 명. 그지 않나요? 그러면 10%잖아요. 그러면 10%면 2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2.0에 걸려야 홍대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다고 착각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 정시에 뭐가 들어가요? 정시에 생기부가 들어가. 생기부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은 이게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교과의 특징은 뭐예요? 교과. 좀 빨리 갈까요? 교과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교과 100이 없습니다. 여기에 뭘 집어넣어? 서류를 집어넣어. 서류를 집어넣고 면접 집어넣고 최저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교과 전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서류는 어디가 들어가? 고대가 들어가. 그 다음에 한양대 들어가. 성균관대 들어가. 경희대 들어가. 그 다음에 건대 들어가. 시립대 들어가. 동국대 들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과인데 학종처럼 뽑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종에 뭐가 들어가? 얘처럼 최저가 들어가. 엄마들은 학종에 최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서울대, 고대, 연대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대, 고대, 연대는 최저가 걸려있네. 거기에 한양대가 걸려있네. 중대가 신설해요. 중대가 무슨 얘기다?
고교학점제 때문에 대학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어차피 내신을 안 믿을 거기 때문에 내신을 안 믿으니까 뭘 믿어야 돼요? 최저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학생부도 못 믿습니다. 왜? 학생부가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원래 500자인데 세특이 500자를 못 채워요, 선생님들이. 많이 쓰면 300자인데 500자가 지금은 꽉 찹니다. 왜 차는 줄 아세요? 지 선생님 때문에 그래, 지 선생님 때문에. 지 선생님이 써줘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게 들어가. 왜? GPT 이 새끼가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실제 면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너 이거 설명해봐? 저 이거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 네가 한 게 없는데 왜 써 있어, 인마? 담임이 써줬어요. 근데 담임은 왜 이걸 썼을까? 글쎄요, GPT 안 돌렸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미나이를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미나이는 최소한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죠? 구글 거는 좀 나은 것 같아. 자, 넘어가자고요. 근데 어쩜 그렇게 진짜처럼 거짓말하는지 몰라, 이 새끼가. 그죠? 자, 그죠? 여기 보세요. 정시에 뭐가 들어가? 학생부가 들어가요. 정시에 학생부 들어간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 들어가, 고대 들어가, 연대가 올해부터 들어가요. 연대가.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 한양대 들어가. 그 다음에 성대 들어가. 1학년부터 경희대 들어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홍대 있어, 이대 있어. 그잖아요.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들어간다고. 거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가. 한양대가 10% 늘립니다. 중대 들어갑니다. 동대 들어가면, 이대는 안 들어갔어, 이대는. 제가 잘못 설명했네. 뭐 이게 여러 개니까 나도 헷갈려. 그러니까 아무튼 좌우단간 어떻게 된다? 정시에 생리부가 들어간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시와 수시를 이원화시켜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니 어떻게 해라? 정시에 학교 가려면 수시가 기반이 돼야 되고, 수시에 학교 가려면 수능이 기반이 된 공부를 해야만 양쪽 다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대답 좀 크게 하세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거 빨리 갑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드려야 될 말씀 많고, 해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넣었어.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이거 늘어날게요. 자, 1학년 엄마들이 이쪽에 많이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5등급이 되면은 내신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더 잔인하죠? 그렇죠? 여기 봐봐. 이게 9등급이고 이게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학년 아이들이 재수라면 어떤 기준은 안 나와 있지만 재수생이 나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2등급이 1등급 돼버리는데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수능이 더 쉬워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안 할 이유는 나는 없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재수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급간에 따라서 늘어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뭐냐? 그게 어디 갔지? 자, 여기 있네. 2.3이 국민대예요. 그런데 여기가 몇 개냐면 여기가 7개에서 8개 사이에요. 2등급이 5학기 동안에 7개에서 8개. 그러면 5학기면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아니겠어요? 그럼 한 학기에 2등급이 2개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 1등급이 몇 개예요, 지금? 2등급이 몇 개예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3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굉장히 인간적인 향기가 나와요, 성적표를 보면? 그러죠?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2등급이 3.6, 1등급이니까 이게 수원대 라인이란 말이에요. 2등급 걸리면. 근데 1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2등급이면 자기는 시립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렵다 이거예요.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빨리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빨리 차려라.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있으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뭐를 극복해야 되냐? 이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이 극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리. 그러면 1번 타자가 뭐예요? 1번 타자가 얘예요, 얘. 셀룰러폰.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을 통제 못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휴대폰 많이 봐, 적게 봐, 아가? 국가 비밀이에요. 줄여야 돼, 절대적으로. 아이들 거를 어머니들이 오늘 가가지고 막 비밀 경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스크린 타임 열어서 몇 시간씩 보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엄마들은 알잖아요. 애가 많이 보는지 적게 보는지. 그지 않나요? 그죠? 3등급 넘으면 저는 6월달부터 상담할 때마다 이거 열어보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이 너무 심해요. 여학생들은 6시간 이상 봐요. 6시간 이상.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어머 그거 잘 때 켜 있었어요. 이 지랄 한다고. 항상 켜 있어. 그리고 뭐 봐? 유튜브하고 인스타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며 인스타가 나를 인도하시고 맨날 그래 내가. 그리고 남학생들은요. 제발 컴퓨터를 좀 그만해야 돼요. 컴퓨터. 근데 컴퓨터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최장창에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질리지도 않나 봐.
그래서 얘를 관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얘를 관리해야 된다. 이 휴대폰 관리가 안 되게 되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안 나와요. 줄여 3시간. 3시간. 오케이? 아니면 바꿔. 투지로 바꿔. 투지로 바꾸면 대학문이 열려. 정말이야. 어때? 생각 있어 없어? 우리 남학생. 콜? 콜. 어머니 오늘 바꾸세요 가면서. 애 대답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쓰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대기업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등급 하는 아이들이 5시간에서 6시간이 평균적으로 공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업 시간 뺀 거야. 그러면 수업 시간을 빼놓으니까 학교에서 6시간 해봐. 그러면 기본 10시간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10시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자? 이번 남아있는 2달이 50일이잖아요. 1월, 2월이.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자. 10시간씩 하자. 공부하다 죽어버리자. 이러면 등급이 바뀔 겁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절대적 공부량이 확보되지 않고 성적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우리 원장님 보니까 윈터스쿨도 계획하고 애들 무료특강도 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계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믿고 하시라고요. 공부를 양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거예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쌉니다. 아니에요? 많이 싸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공부는 조금밖에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길 원하는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해. 시험 기간만 열심히 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안 되는 걸 갖고 내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바뀌는 건 없다. 그래서 오늘 오신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뭐를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자. 마인드셋을 리셋시키자 이거예요. 잔소리해서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이의 태도 전환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을 바꿔주자 이거예요. 마음의 본질은 뭐예요? 오늘 영어도 되네. 그죠? 애터튜드야. 태도야 태도. A에다 1점, B에다 2점 하면 이 애터튜드가 100점 나와요. 이 세상에 100점 나오는 단어는 얘 하나밖에 없어. Attitude is everything. 아, 오늘 발음이 거지 같아요. 태도가 모든 것이라고요. 태도가. 머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의 태도를 바꿔주시고 어머니들이 같이 옆에서 감독관이 되지 마세요. 어머니들은 자꾸 뭘 하려고 그럽니까? 슈퍼바이저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감독관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라? 어머니들은 후원자가 되시라 이겁니다. 후원자가 되시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믿어라 이겁니다. 믿어라. 그러니까 엄마가 못 믿는 애를 누가 믿어줘요 도대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잔소리는 한다 안 한다 이제. 자, 어머님 대표로 저하고 약속을 하세요. 잔소리는 우리 안 하기. 와, 원래 안 하세요? 감사해요. 감을 사드릴게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죠? 이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려니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무관심이 오히려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서울대 거예요. 직윤이 없어져요.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에 정시가 바뀌어. 이게 40점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생기부 관리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서울대 거예요. 1학년부터 적용돼요. 자, 여기 경희대 거 얘기할게. 경희대에 뭐가 들어와? 서류형이 없었는데 만들어졌어요. 이게 1학년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시에 뭐가 들어와? 서류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게 70% 뽑아요. 70% 늘어난다는 거예요. 건대가 어떻게 돼? 20% 늘려놨어요. 건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수시와 정시가 색깔이 구분이 없게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기반으로 한 내신을 기반으로 한 수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양립해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기 바래요. 자, 이제 30분 남았네. 지금부터 좀 빨리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이건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이게 25년도 합격 패턴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자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어머니들 궁금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몇 등급인데 어디 붙어요? 자, 볼까? 상위권 이 중에도 있을 거니까 1.7 안쪽이면은요, 어디 붙어요? 문과 같은 경우에 성대 학교장 추천, 고대 학추, 중대 치균. 내신이 상위권이면 뭘로 간다? 내신으로 간다. 그러니까 학종도 중요하지만 내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저를 따라하세요. 내신은 상수,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자, 이과 보니까 어때? 이과도 여기 보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 왜? 1.7로는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일반고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1.5짜리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3은 돼야 돼요. 서울대 쓰려면. 자, 넘어가고. 고대 학우부수 붙죠. 뭐가 붙어? 4, 8이 붙어요. 면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강의 극강의 서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4, 8이니까 수능이 안 되면 여기는 쳐다볼 수가 없는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4, 8이면은 둘 다 찍어야 돼. 그러니까 수능 기반으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고대 쓰려면.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도 이렇게 나왔어요. 한양대 교과 추천까지. 3등급 때 볼까?
여기 3 어디 갔어? 여기 3 여기 걸려있네. 우리 3이면은 제일 그 애매한 아이들이 누구냐면 2.7에서 3등급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내가 안 해서 그러지 하면 금방 해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성적은 계속 그대로야. 계속 그대로인 게 뭐가 있어요? 비놀리아야. 비누 그 땡땡한 거 안 달잖아요. 그거 한 달 써도 거품도 안 나는데 달지도 않아. 자 넘어가 봐요. 여기 어디 나와? 성신여대 나오고 덕성여대 나오고 카대 나오고 명지대 나와요. 자 무슨 얘기다? 이후에서 3초 걸리면은 명지대 라인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여대 라인이 걸립니다. 우리 이제 3학년 어머니들 오셨으니까 여학생들은 여대를 하나 끼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여대를 쓸라 그래 안 쓸라 그래? 안 쓸라 그래요. 그러니까 써라 이겁니다. 왜? 남들이 안 쓰니까 써라 이거예요. 왜? 어차피 정시에는 못 가는 대학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써? 숙명여대 어때? 컬? 숙대 좋지 않나요? 2대 좋죠. 자 넘어가요. 이렇게. 자 이제 이건 집에 가서 보세요. 자 얘부터 가겠습니다. 1부터 4까지 넣었어요. 올해 거 아이들은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게 작년에 합격했던 아이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25학번인 아이들입니다. 얘는 이거 서울대 의대는 뺐어요. 너무 비현실적이라. 여기서 1.5부터 시작할게요. 자, 얘 문과입니다. 얘 내신이 몇이냐면 여기 1.5잖아요. 그런데 수능이 몇이냐면 81입니다. 무슨 얘기다? 전형적인 일반고의 내신만 잘 나오고 수능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81이면 얘 명지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시로 가면 명지대 갈 아이가 고려대학교 간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하죠. 얘 수학이 무너져 있는 애예요. 내신이 수학은 2.7인데 어디 붙었냐면 고대 붙고 서강대 붙고 한양대 붙고 중대 붙고 4개 붙었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멋있죠? 그죠? 지금 고대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을 보면 여기에 333인데 수능날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어가 333이야. 그러니까 수능이 되는 애야 안 되는 애요? 국수가 무너져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대를 3합7만 걸고 끝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저 전략으로 간 거예요. 얘는 정시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전략으로 3합7을 걸은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3합7. 그러면 국수 갖고 걸으라 그랬죠. 그러죠? 근데 수학이 안 되는 애요. 그러니까 얘 영어가 113이잖아요. 얘 수능 때 얘가 영어가 2인가 나왔어요. 2. 그렇죠? 얘 갖고 못 맞춰. 얘가 4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탐구하고 3개 맞춰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엄마들이 보기에는 수능이 안 나오면 얘 볼 때마다 답답할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잘 보세요. 얘는 교과하고 수능하고 이렇게 된 애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전략을 교과로 짜는 것 뿐이에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최저 걸고 도구로 쓰고 끝내는 거예요. 도구라고 도구. 메인 섹터가 아니라 서브, 도구야 도구. 망치야 망치.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2.4입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 머리 아파. 자, 내신이 2.4인데 여기 교과 나왔죠? 그런데 수능을 보니까 수능이 몇이냐면 92야. 얘 잘할 때 몇 가지 가냐면 97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과하고 수능하고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얘 수원의 영통에 있는 학교입니다. 유신고라고 엄청 센 학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수능으로 가면은 고대까지 갈 수 있는 애 아닙니까? 고대까지. 그런데 이거로 쓰면은 2.4니까 국민대밖에 못 가. 그러니까 교과를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종은요. 써봐도 답이 안 나와. 자, 잘 들으세요. 2.4죠. 이쪽에다 쓸게요. 2.4야. 그러면 얘 점핑시키면 학종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2.0까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2.0 해봐야 건대고 동태밖에 안 돼. 안 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종도 안 쓰는 겁니다. 학종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버린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안 쓴다.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틀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용어를 잘 선택해야 돼. 버리는 게 어딨어.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뭘 쓴다? 수능 중심의 전략을 쓴다. 그러면 얘가 물어봤어. 선생님 저 그러면 수시 안 써요? 네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아니지. 우리는 수시 써야지. 그럼 저 수시 뭐예요? 교과도 안 쓰고 학종도 안 쓰면요? 얘 6월 달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논술 해야지. 저 논술 안 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논술 해도 돼. 왜? 11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수리 논술로 간 거예요. 수리 논술로. 얼마나 재밌냐면 얘한테 다시 하라겠단 말이에요. 안 했어.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한다 그랬어요. 근데 고대니까 연고전은 보고 하겠대. 연고전은. 그러고 나서 안 했다고요. 그리고 2주 공부했어요. 2주 공부하고 어느 정도 나왔냐면 경희대 정도 나왔어요.
아마 애들이 들으면 억울할걸? 패 죽이고 싶을걸? 수능 2조 공부하고 경희대 나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지? 다른 데서 이런 얘기하면 우와 이러는 그만해요. 자 넘어가요. 자 이제 여기 2.3이네. 네, 잘 보세요. 이게 학생부 쓰는 애입니다. 이게. 자 여기 잘 보세요. 얘 교과야. 근데 수능을 봐. 수능이 몇이냐면 76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경기도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얘 제주도인데 교과로 올라오려면 2.3이니까 국민대인데 얘 생기부 내용은 서울대 의대 쓴 애보다 양이 많았어요. 24페이지가량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뭐였냐면 얘는 6학종입니다. 그래서 6학종에 교과를 안 썼어요. 그중에 걸린 게 경희대 중앙대학교입니다. 심지어 면접 때 두 문제를 대답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다? 극강의 생기부로 극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얘 생기부에 뭐가 들어있냐면 1년 동안 종단 연구하게 된 게 있어요. 이거 그 바이오플라스틱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실험은.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 게 두세 개가 돼. 1년씩 종단 연구한 게. 그러니까 제주도 아이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제주도 아이들의 꿈은 딱 하나입니다. 육지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실하게 준비했어요. 절실하게. 멋있죠? 2.3의 중앙대. 탐구형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탐구형은 4년 장학이에요. 얘 4년 장학이에요. 이번에 그런 애가 또 있어요. 제주 제1고인데 얘가 4년 장학으로 붙었습니다. 얘 내신이 2점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얘 면접할 때 너무 무서웠어요. 쉽게 공부한다고 머리를 빡빡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에 딱 앉았는데 난 형님이 앉아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너 집에 혹시 가발 없니? 면접관들이 너 무서워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런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학교가 어느 정도로냐. 밤 10시 넘었는데 안 보내요, 애를. 왜냐면 10시 반에 화상을 해야 되는데 애가 안 왔대, 엄마가. 그래서 아니 학교에서 뭐해요, 여적지? 면접 연습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시켜요? 네. 학교에서 10시 반 넘어서까지 잡고 시킨대요. 이게 제주도입니다. 무섭죠? 우리 주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접에 면자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죠? 자,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아이들이 뭘로 간다? 이게 학종파입니다. 이게 학종파. 자, 넘어가요. 이제 향기가 나지? 여기 2.3이에요. 얘 수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68이에요. 그러면 정시는 언감생시는 안 나고 얘는 교과 최저를 못 맞춘 애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교과로 써요, 안 써요? 쓰겠죠. 그러면 2합 7 쓰지. 그러면 2합 7에 경희대 라인에 맞는 라인이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교과를 안 쓰는 거예요. 안 써. 2합 5를 못 맞추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 6학종이지. 경희대 걸렸어요. 경희대. 2.3에. 그죠? 엄마가 얼마나 열받은지 여기도 찢어먹었잖아. 그죠? 아름답죠? 이거 점수는 원래 시립대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시립대를 건너뛰고 경희대로 간 겁니다, 이게.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인간의 한계가 나죠. 자, 우리 집 성적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3.6이에요. 얘 인천아이입니다, 인천아이. 그런데 얘는 수능을 보면 수능이 안 되는 애예요. 더 아름다워요. 그죠? 이 정도면 내가 얘하고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 정도면 너 발가락을 풀어도 나와. 근데 어떻게 돼 있어? 4, 4, 5야. 5, 5, 6이야. 여기 5, 6, 5잖아요. 그죠? 국어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어는 2, 3 맞췄고 나머지가 5, 6입니다. 탐구가 다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얘는 최저를 맞출 수가 없는 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천대를 쓰면 하나 3 걸고 약술론술 써야 되는 애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학이 깨져 있고 국어가 깨져 있으니까 약술론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국어와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술론술이 걸려 있으니까. 3, 4, 5등급 때는 3, 4, 5등급 때는 아셨죠? 뒤에 그런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뭘로 갔다? 3.6에 여기 보세요. 명지대학교가 3.5나 3.6이 갈 수 있어요. 학종 말고도. 생기부가 썩 좋진 않아. 뭘로 갔어? 뭘로 갔어? 교과 면접이에요. 면접. 여기도 보면 가천대도 이거는 학종이에요. 이거는. 이게 면접 전형이에요. 면접. 여기 보세요. 이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이게 명지대. 그렇죠? 교과 인재 면접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과 면접이에요. 교과 면접. 학생부 면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과인데 최저가 없고 면접 갖고 뚫은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얘가 말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학생들이 말을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자애들은요? 초잘조잘 얘들은 쥐둥이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은 여학생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정말 절실하게 했어요. 얘 붙었어요. 정말 절실하게. 그러니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시나리오를 못 외우니까. 남자애들은 시나리오를 잘 못 외워요. 이번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1.9에 제주대 수의를 간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얘한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연습할 때 얘하고 같이 울었어요. 모니터로. 이게 50 넘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오나 봐요. 그죠? 애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자, 연습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 그랬더니 얘가 손을 딱 모으더라고요. 이렇게 깍지를 끼고 기도하는 자세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카페에서 연습하는데 왜 카페에 있었냐면 집에 있으면 게을러진다고. 그러면서 진짜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좋아. 나를 울리지 말고 내일 면접 때 교수 앞에서 울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울었어요, 진짜로. 집에 가서 연습하라고 했어요. 아빠 앞에서 한번 연습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격하고 연락이 왔어요.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막 떨면서, 선생님, 전 떨어진 줄 알았어요. 붙어갖고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런 전화 받으면 너무 감동적이면 내 딸도 아닌데. 그죠? 그럼 제가 미쳐가지고 제주도 가면 내가 술 사줄게. 그랬어요. 술값은 그 아빠 오라고 해서 내게 하려고. 자, 보세요. 여기 이런 경우는 수능이 안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때 교과와 학종으로 끝내는 거예요. 수능이 저렇게 무너져 있으면. 그러니까 다 잘하면 좋지만 하나가 무너져 있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방향성을 걸자? 내 아이의 희망을 걸자는 얘기입니다. 내 아이의 믿음을 갖고 있자라는 얘기예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아이를 믿자. 자, 크게 한 번 더 해봐요. 크게 해봐야 뭐 전혀 안 믿는 눈치예요. 자, 한 번 더 해보세요. 아이를 믿자. 그럼요. 엄마가 안 믿는 아이는 밖에 나가도 그 아이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자, 넘어갑니다. 자, 더 좋은 애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수원아이예요. 수원아이. 그런데 내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4등급입니다. 4등급. 얘 어디 간 줄 아세요? 서과기 갔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그런데 4등급인데 얘는 뭐가 살아있냐면 수학이 살아있어요. 수학이 몇 등급이냐면 1.74입니다. 그리고 수능에 가면 수학이 1, 2 나와요. 나머지는 최저를 맞출 수 없어요. 국어 4, 5.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외국인이구나 이랬다고요. 영어 4예요. 그 다음에 탐구는 5, 5예요. 자, 최저 맞출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얘 수학만 살아있어요. 그러면 서과기를 어떻게 가? 저 서울과학기술대회가 국민대회하고 똑같은 라인인데 여기가 죄송하지만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 갖고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전략은 수능이 안 된다. 그러면 최저가 없는 걸 잡으면 된다. 수능이 된다. 내신이 약하다. 최저를 세게 걸면 된다 이거예요. 세게 걸면 된다. 그러니까 아이마다 전략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되셨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생각 갖고 있잖아요. 내신 나쁘면 아이고 갈 데학이 없네. 이렇게 된다고요. 갈 데가 없긴 없어. 왜 없어? 찾으면 되는 거지. 두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말이 잘 혼나오네 이제 흥분하니까. 그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얘들 휴대폰 바꿔준다고 해봐. 성적 다 올려갖고 왜 아마. 그러죠? 그렇게 해봐요 진짜. 이번에 해보세요. 휴대폰 올려주고 과목당 10만 원씩 준다고 하세요. 그럼 애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안 해요? 새끼들 간이 부었구나. 해요. 그리고 성적표가 나오면 그리고 안 주면 돼. 내가 그런 얘기했어? 넘어가요. 자, 여기 더 심한 놈이 있어요. 더 심해. 4.02. 그런데 어디 갔어? 상명대 갔어요. 상명대 2.7등급입니다. 자, 잘 보세요. 얘는 교과도 안 돼. 자, 잘 써야지 기분 나쁘니까. 얘 교과가 안 되는 애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얘 수능도 안 되는 애예요. 69야. 수능도 안 돼.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쌍라이트야 얘는. 그래서 뭘로 갔어요? 약술렁술렁 간 거예요. 최저가 없는 거 끼고. 그러면 뭐가 살아있어야 돼? 그럼 뭐가 살아있어야 돼? 국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가천대를 얘기해 드릴게요. 가천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가천대가 경원대랑 꿈도 안 꿨는데 요즘은 가천대면 좋아요 선생님 애들이 이래요. 자, 그러죠? 자, 잘 보세요. 가천대가 문과 기준 국어 9개, 수학 6개, 이과 기준 여기 수학 9개, 국어 6개. 자, 어떻게 한다? 국어는 만점으로 간다. 그러면 8개 맞자. 수학은 반토막 간다. 3개 간다. 11개 맞는다? 9.5개 맞으면 붙어요. 할래 안 할래요? 내신 2.6에서 3등급 초반 나와야 돼요, 여기. 그런데 극복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로. 근데 엄마들은 여기까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국수 공부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저기는. 하고 있으면 6월 달부터 해도 늦지 않으니까. 어때요? 전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오늘 앉아서 컨설팅 받고 있네. 등급별로 다 해주고 있네. 와, 완전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얘는 더 심해. 얘는 더 심해. 그리고 얘는 공부를 할 때 정말 이게 인사성이 너무 바른 애예요. 앉으면 책상을 향해서 그렇게 절을 많이 해. 앉으면 졸고, 앉으면 졸고, 앉으면 졸아. 그래서 깨웠어요. 좀 자고 해. 너 너무 피곤한가 봐. 그러면 또 잠은 안 자. 사명감 때문에. 그런데 얘는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었어요. 한국공학대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한국산업기술대예요. 여기는 취업이 잘 돼서 안 빠져나와요. 아이들이 반수로 안 나오는 구간이에요. 근데 내신을 보세요. 별로 안 좋잖아요. 4.6, 4.5, 4.8. 이게 안 좋아. 그런데 얘가 58.16에 수능이 안 돼. 다 여기 5로 깔았지 않습니까? 4로 깔고 5로 깔고. 그러니까 학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논술로 해서 뚫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MT 가서 아이들이 물어볼까요? 야, 너는 무슨 전형으로 왔니? 나는 교과. 나는 학종. 난 논술이야. 너 예비 몇 번이야? 난 985번이야.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너는 무슨 전형? 난 탈북자. 뭐 이런 거 해요? 안 해. 들어가면 끝나지. 그잖아요. 탈북자 전형도 있어요. 자, 이게 정시갑니다. 정시. 자, 잘 보세요. 얘가 안산 동산과인데 여기 미적에 3 나오고 재밌죠? 얘 사탐 2개 잡았어요. 얘는 전략적으로 연대를 뚫으려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대 사학과 최초합이고 중대북부 경영학과 여기 681번입니다. 얘가 681번이에요. 예비번호.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681번. 아름답죠? 이거 엄마가 웃었어요. 막 웃으면처럼 아이고 선생님 우주번호. 근데 문자를 뭐 하나 보내왔는데 꽃이 있더라고요. 상담할 때 바쁜 때라 아이고 어머니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 왔어요. 카톡 내용을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밑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귀하는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이게 카톡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웠어요. 681번. 그죠? 근데 이거 빠져서 붙었다고 이거. 그러니까 대학은 뭘로 가는 거다? 등수로 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등수.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처음 보죠? 가실 때 500원씩 놓고 가세요? 나 멀리 가야 돼. 기름값이라도 하게. 안 죽을 건가 봐. 대답도 안 하는 거지. 자, 다시요. 왜 얘가 이성적으로 연대를 붙었다? 뭘로 갔다? 사탐 가산점 3% 끼고 붙은 거예요, 이게. 사탐 가산점을 3% 끼고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이 무너지면 얘가 육광탈환이에요. 수시에. 얘 수시 육광탈환입니다. 얘 인천의 그 모 고등학교인데 거기 센 고등학교예요. 센 고등학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적이 5 나왔어.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절망의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탐구가 3, 4 나왔어. 쓸 데가 없어요. 서울예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 붙었냐면 청주교대 붙었어요. 74로. 거기가 80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74가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지금 잘 다닙니다. 면접 때 완벽하게 봤어요. 4개 찍어준 게 다 나와서 다 대답했대요. 정말 잘했어요. 넘어갈게요. 대단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적이 된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성적이 안 된다고 애로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에 맞는 적합한 어댑터빌리티를 높여서 적합도를 높여서 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은 성적 갖고 가지 않습니다. 대학은 등수로 갑니다. 이 말, 제 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대학은? 안 따르면 댕겨서 보충할 거예요. 저 갈 거 뭐가 죽었어요. 저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한 거 같죠? 네. 자, 따라하세요. 대학은? 등수로 간다. 등수로 갑니다. 등수로. 학교에서 말하지 않는 진실을 지금 너무 많이 얘기했네. 자, 이게 합격증 나왔잖아요. 거짓말 한다고 할까봐 합격증 갖다 넣어놨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이게 수능이에요, 이게. 엄마들이 갖고 있는 생각, 엄마 내신이 같네? 엄마 그럼 같은 데 쓰겠네. 아니라니까요. 수능이 쟤는 2.0, 얘는 3.0. 쟤는 2.0부터 시작하고 얘는 3.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제 이거 다 보면 이거의 기준점 뭐예요? 교과예요, 수능이에요, 기준점이? 수능이라고요. 수능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교과의 위치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애들은 모의고사 볼 때 다 자빠지 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잠이 오냔 말이에요. 표점 1점에 동점자가 몇 명 있냐면 적게는 58명부터 많게는 3만 명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점 1점에 대학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근데 과목별로 조합을 짜보세요. 그럼 대학이 10개는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문제 한 개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좀 뭘 하더라도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가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5분만 더 써도 되죠? 네. 재밌지 않나요? 감사해요. 이거 성적표 볼 줄 아세요?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어머님들? 자, 물어봐야지. 그럼 여기서 전국 등수 어떻게 뽑아요? 그거 뽑을 수 있으세요? 전국 등수.
백분위 계산할 줄 아세요? 모르세요? 백분위. 거봐, 대답 안 하잖아.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들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갈게요.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너 몇 점 맞았어? 몇 등급이야? 이겁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는. 성적표에 백분위가 나오던데. 아,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계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어머니. 여기 보면 얘는 원점수가 50점 만점이고 얘는 백분위가 100을 기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위치값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계산해라. 탐구는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을 내서 국어하고 수학하고 더하는 거예요. 이게 백분위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탐구는 두 개를 더해라. 그 다음에 영어하고 수학을 더해라.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다 띄워놓고 볼까요? 자, 얼마 나와? 274.82가 나옵니다. 저거 합치면. 그러면 나누기 3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누기 3. 왜? 국수탐이니까. 그러면 270이니까 92가 넘어가지. 그럼 여기 딱 어디야? 90이면 성대 자연계열입니다. 이게. 자, 정확히 나와요. 그러면 아, 우리 집에는 성대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 등수는 어디서 뽑아? 여기 보고 뽑는 거예요.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전국 등수를 뽑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국수탐이 있어, 이거. 이거 있죠? 자, 어떻게 해라. 여기에 기타 참고 자료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름을 바꿔야 돼요. 교육청에 잘못 넣어놨어요. 따라하세요. 하위누적 백분위. 자, 다시 처음 듣는 용어라. 한 번만 더. 하위누적. 자, 그러면 이 백분위의 의미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99.01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 우리의 밑에 99.01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위 몇 프로란 얘기예요. 99니까 1이란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계산할 때는 어떡하냐. 이게 하위누적이니까 상위누적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뭐에서 빼라? 100에서 99.07을 빼라. 여기 이거 국수탐 있는 걸로 해야 돼요. 국수탐 있는 거 빼라. 그럼 몇 나와? 여기 나 컨닝 하려고 넣는 거예요. 계산하다 틀릴까 봐. 2.99 나왔죠. 그거를 뭐하고 곱해라? 여기 응시자 인원하고 곱해라. 31만 5,432명하고 곱해라. 그러면 아까 여기 얼마가 빠져 있어요? 지금 20만 명이 빠져 있어요. 맞죠? 왜? 수능은 50만 명이 넘는다며. 그러면 여기 31만 명이니까. 그러면 곱했더니 이만큼이 나와. 그래서 나누기 100 해라. 그러면은 이게 전국 등수다. 9,400등이네? 아, 그러면 30만 명 중에 9,400등이니까 이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만 명이 서울대, 고대, 연대 11,000명이니까 스카이네. 그런데 여기 20만 명이 빠져 있네. 그러면 비율 따져 R을 내리면 성수한에 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요겁니다, 이거. 백분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백분위가 이걸 뭐라 그래? 이거는 원백분위야, 원백분위. 따라해보세요. 백분위. 한 번 더. 백분위. 어려워요? 나 영어 안 섞었어요. 응? 자, 이거 따라하세요. 평균 백분위. 너 이거 알고 있었니? 모르고 있었니? 몰랐어? 이게 현실입니다. 고3이 모르잖아요. 아가, 너 이거 알고 있었니? 모르고 있었니? 알고 있었어? 어구, 이뻐라. 더 있으면 빵 사 먹어? 평균 백분위 이게. 평균 백분위라는 게 뭐예요? 위치값이에요, 위치값.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80이면 이게 명지대 라인. 85 정도 되면 동국대 정도 라인. 그 다음에 83이면 이게 어디 정도 되겠어요? 광명 끼고 국민대 위아래를 움직이는 거예요. 88이면 경희대, 91이면 중앙대, 92가 넘어가면 어디겠어요? 여기 성균관대, 95가 넘어가면 고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 이미 정해진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좋지 않아요? 그죠? 오늘 집에 가서 너 당장 성적표 꺼내봐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어차피 애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앞으로 그냥 3학년 엄마들은 3월부터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면 이걸 엑셀 데이터로 분석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서 백분위가 어떻게 전국 등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2학년 어머니들은 1학년 거 그렇다 치자고 끝났으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이거 하세요. 그러면 2년 동안 해놓으면 성적이 그래프로 보일 거 아니에요. 얘가 오르고 있나 떨어지고 있나. 그래야 안 그래요? 보이죠? 이거 하시라고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리고 이거 알아둬야 돼요. 어머니들은 뭐가 어떻게 틀렸나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성적표를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점이 높은데 엄마는 뭐 너 모르면서 애만 막 구박하고 그러지 말고 어머 너 이렇게 백분위는 좀 낮지만 표점이 이렇게 높았는데 어우 우리 아들 고생 많았네. 이번 시험 얼마나 어려웠어. 너 틀린 거 보니까 A, B, C는 거의 다 맞았고 D하고 E를 틀렸네. 그래 너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구나. 네가 틀릴 걸 틀린 거야. 정답률이에요 이게.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우지 마. 왜? 여기 밑에 써 있어 여기에. 여기 밑에 써 있어. 몰랐죠? 그러니까 성적표를 구조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하고, 자 보세요. 자, 성적표가 나왔어. 너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등급이 거지 같아 임마.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이 어머니하고, 아들 이리 와서 앉아봐. 너 이번에 보니까 A하고 B를 좀 많이 틀린 것 같아. 그리고 표점 보니까 어렵지는 않았지 않니? 근데 등급하고 100분위가 거지 같아. 대가리 박어. 이렇게. 그러죠? 성적을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엄마가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거하고 감정적으로 대화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성적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고등부 엄마들이라면. 이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좋죠? 제가 잘 온 것 같아요? 네. 넘어가요. 자, 이건 집에 가서 보세요. 이것도 집에 가서 보시고. 자, 그래서 이것만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걸 좀. 자, 객관적으로 성적 분석을 해라. 우리 2학년. 객관적으로 성적 분석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적합한 전형을 빨리 탐색을 해라. 왜? 전공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먼저 바라봐라. 학종이 1번은 아니다. 그리고 수능을 기반으로 해라. 왜냐하면 대학마다 학생부를 안 읽고 내신으로 끊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내신이 기반이 돼야죠. 그리고 생기부 관리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적대가 뒤쪽에 있다라면은 이 아이도 고민은 해봐라. 이과라면 수련연수 고민하고 문과는 인문논술은 저는 비춥니다. 왜냐하면 재학생이 인문논술 붙는 경우를 저는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다 걔들은 미리미리 하잖아요. 그래서 약술논술도 한번 고민을 해봐라라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드릴 말씀은 뭐냐면 교과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교과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완벽하게 해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부에 상향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담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수능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면접이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평소 때 집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해라. 그리고 독서 기반의 책을 좀 읽으면서 대화가 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대화라는 게 이게 뭐 농담 따먹기식의 대화는 안 하겠지만 조금 심도 있는 대화도 집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환율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환율이 뭐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의 대화를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 여기 있네. 제가 넣어놨네. 이거 너무 좋죠? 이거 봐봐. 여기에 4.8%가 여기 1등급이에요. 근데 얘들 6시간씩 공부하는데 순공이 여기 7%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11%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의 퍼센테이지하고 공부 시간하고 딱 맞는 거야. 얘들 5시간씩 해요. 얘들은요 3시간씩 해요. 여기는요 1시간도 안 해요. 그죠? 1시간도 안 해. 그러니까 6등급 넘어가는 애들은 공부를 거의 안 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방학 때 6시간을 기준으로 잡자. 그러면 학원 수업 끼게 되면은 10시간이다. 저를 따라하세요. 10시간. 공부하다 죽자. 이겁니다. 이번 2달만 50일에 나를 바꾸는 시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안 해봤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누구 말을 믿지 말자. 내가 그 주인공이 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놨어요. 이렇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3들을 위해서 넣어놨어요. 밀려오는 N수생 3만 명 넘어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입시의 판이 바뀌니까 아이들 다 보수적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낮춰서 쓸 거기 때문에 수시가 입결이 올라갈 거예요. 원하는 학교를 못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처럼. 그 다음에 영어와 국어는 여전히 어렵고 탐구가 발목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겨울에 탐구 끝내라. 2개 다 끝내라. 그 다음에 국어를 좀 열심히 해서 국어 담보해라. 그리고 수학이 약하다면 수학을 더 많이 해라가 아니라 현명하게 공부해라. 어떻게? 맞을 수 있는 걸 맞아라. 맞을 수 있는 거 맞으면 3등급은 나옵니다. 지금 3등급이 잘 안 나와요? 맞을 수 있는 것만 맞아도 3등급은 나와요. 맞을 수 있는 것만 맞아도.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거 하면서 흉내내는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흉내내는 공부를 하는 게 뭡니까? 스컹크 같은 공부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보여주기식의 공부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그리고 스마트폰을 제발 좀 정리를 하자. 그렇다고 어머니들은 망치로 때려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더 좋은 거 사줘야 돼요. 우리 손에나. 그래서 실력으로 승부를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시간의 나를 바꾸는 50일의 기적 이렇게 해놨어요. 요게 제가 운영하는 저 톡방이에요. 저게 지금 1,700명이 넘어요. 저게 저 어디서 오시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전국에서 오시는데 시간이 되면 카메라를 꺼내봐. 카메라를 꺼내서 이거 찍으세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원데이 원 포스팅에서 하루에 하나씩 제가 입시 자료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들어오셔서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많이 자주 올 수도 없으니까 하루에 하나씩 올려요. 저는 입시를 오래 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해요. 잘. 혹시 들어와 계신 분 계세요? 여기에? 없으신가? 없으시네. 우리 어머니 계세요? 감사해요. 도움이 되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와도 어차피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거기에 지금 3년 정도 계신 분이 계세요. 형아를 서울대 약대를 보냈는데 엄마가 안 나가고 계속 계십니다. 동생이 이번에 정시로 고대를 시험 보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수능이 좋아서 서울대 쓸 테니까 고대 논술 보러 가지 마세요 이랬어요. 처음에 저를 엄청 원망했습니다. 근데 연대 자유진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대는 떨어져도 쓰자 그랬고 카이스트 쓰자 그랬어요. 그럼 좋잖아요. 그죠? 고대 붙는 것보다. 자, 그러니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어머니들한테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들어보시겠어요?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말자. 입시라는 건 입시적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본질적인 건 내신과 수능을 갖고 움직이면 되니까 엄마들이 닥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 아이를 믿고 기다리면서 뒤에서 서포팅을 제대로 해주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필요한 거는 원장님께 맡기고 공부 좀 시켜달라 그러세요. 애하고 싸우지 말고 필요한 얘기는 원장님한테 하세요. 귀찮겠죠? 근데 우리 원장님 정신교육 잘해요. 애들도 잘 잡아. 그러니까 올해 인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시고 내년 이맘때 그때 한번 설명이 들었던 게 도움이 됐어요. 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좀 됐니? 너는? 지금 굉장히 괴롭지? 그지?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마치고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앉아 계셔서 힘드실 테니까 제가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 타이머 재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생각보다 꾸준히 이렇게 잘 해오는 애들도 있지만 마음 먹고 나서 3개월, 6개월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 중계동에 있을 때는 그 전교 회장하던 여자애가 왔는데 김수은이라는, 오래됐으니까 이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 6년 됐습니다. 김수은이라는 친구가 4등급인데 전교 회장이에요. 엄청 활발하고 막 이 성향의 그런 친구인데 와서 3월, 그러니까 4등급인데 12월에 와서 1월, 2월 공부하고 3월에 1등급 받았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해서 다 계속 1등급 받아서 수능에서는 2등급으로 마무리하긴 했는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기전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론을 따라가면 보완이 좀 됩니다. 보완이 A, B, C, D 이 5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A는 타고난 1등급인 애들이 있습니다. 요 중에도 아마 있겠죠. 타고난 원래 1등급인 애들, 생겨 먹기를 그냥 1등급인 애들은 그 재능하고 독서를 그 독서 경험이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독서를 잘 하도록 머리가 잘 태어났는데 근데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엄청 읽어버린 거예요. 그 엄청이라는 거는 수백 권 혹은 뭐 적어도 뭐 2, 300권 정도인데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 반복해서 읽어요. 같은 책을. 그래서 거의 외웁니다. 전집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읽고 꽂혀가지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 속도도 거의 만렙을 다 찍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거의 잘 안 틀리고 뭐 한두 개 틀리거나 이제 이렇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부족한 영역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 학원에도 이런 애들이 꽤 다니는데 얘네들 학원 안 다녀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왜 다닐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수능 보고 나서 상위권 어머님들한테는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원장님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실전은 좀 다르네요.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뭐라 그럴까 멘탈이 약간 흔들려도 두세 문제 더 틀리면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가장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인창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울대를 한동안 못 보내는 학교였죠. 근데 올해 갔나요? 못 갔나요? 인창고. 갔습니다. 한 명 현재까지 확정이 있고요. 저희 학원 3년 다닌 친구는 인제대 의대 붙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안 나오던 입시 결과가 인창고에서 나오고 있고
수태고도 예전에는 한동안 못 가는데 이번에는 서울대 경영 이름 말하면 안 되나? 영재 3년 동안 다닌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동아고의 선호가 약간 떨어지면서 쫙 밑으로 이제 잘하는 애들이 퍼졌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고 다산고 그러니까 한동안 무시했잖아요. 신도시 학교는 원래 저래 맨날 다 담배 펴 이랬는데 이번에 서울대 2명인가? 제가 정확히 있지는 않은데 2명인가가 아마 확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정시가 남았으니까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지역 학교들이 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도.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 공부하는 방식을 보면 이건 당연한 건데 얘네들은 이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습니다. 3번 이래요. 근데 누가 옆에서 보면 열심히 안 하는구나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엄청 이해 구조를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하는 대로 내비두면 되고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력을 가진 친구 중에서도 마지막에 망하는 케이스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약간 들뜨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뭐 괜찮아 뭐 국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친구들보다 끝까지 약간 바들바들 떠는 친구들이 오히려 성적이 더 좋고요. 그거 말고 제일 전형적인 케이스는 이번에 그 인제대 의대 간 친구도 장모식이라는 학생인데 차분해요. 감정 기복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네 선생님 그냥 이러고 잘 봐도 그냥 너무 기쁜 티도 안 내고 못 봐도 그냥 이번에 좀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좀 A 등급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문학은 폭넓은 학습이 효과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작품이 나왔을 때 시간 줄이는 게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설이 8분짜리인데 이걸 갖다가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이 부분 읽은 부분이야. 이러면은 8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학은 좀 폭넓게 학습할 필요가 있고 비문학은 위탁년 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은 2학년 거, 2학년은 3학년 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3학년은 그럼 뭘 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던 거예요. 리트 변호사 시험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데 지금은 평가원에서 안 내는데 결이 비슷해요. 근데 요 등급에 해당되는 어머님들은 2020년 이전 거 풀리셔야 됩니다. 2021년 거부터는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얘네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거는 풀만 합니다. 지문 읽고 점점 수준 높이면 비문학은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 3년 전에 연대 불문과 갔던 애가 수민이라는 친구가 다음 해 반수해서 서울대 불문과 갔거든요. 예, 첫 번째는 간신히 1컷을 넘었는데 서울대 불문과 갈 때는 다 맞았어요. 그래서 왔길래 어떻게 해서 다 맞았니? 너 국어 좀 힘들어 했잖아 이랬더니 대학교 1학년 수업을 듣고 1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국어 비문학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러는 거예요. 걔가 1년 동안 국어학원 다닌 것도 아닌데 만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탁년 거의 공부가 비문학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여기서부터 인간계 아까 걔네는 천상계거든요. 이제 인간 애들 중에서 잘하는 애들이 이제 1 고정인 애들이 재학생 중에 별로 없어요. 대부분 1, 2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는 요거 재능이 있거나 독서 경험이 많거나 둘 중에 보통 하나입니다. 둘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개선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두드러지게 부족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한 3, 4개밖에 안 틀리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 4개가 적어도 50개 정도 오답이 쌓여야 경향성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답 노트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붙박이 1등급 애들은 오답 노트 큰 의미가 없어요. 그 경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 노트를 얘네는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의 표시 굉장히 많이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지문을 아주 열정적으로 꼼꼼하게 읽어요. 얘네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가 타고난 1등급을 이기려면 공부의 양을 진짜 아까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걔네 뛰어넘으려면 특히 부족한 영역을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 구리고에서 손보성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이제 처음에 4로 들어왔다가 제가 1 만들어서 의대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이걸 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2등급에서 1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엄청 어머님하고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부족한 부분을 좀 잡아가지고 이거를 약간 수학 이런 거 이렇게 원래 잘하니까 많이 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보완이 되면서 1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오답 노트
기출은 반드시 7개년 이상 풀어야 되고 요 밑에 애들은 7개년까지 필요 없거든요. 3, 4개년 정도 풀면 됩니다. 근데 얘네는 많이 풀어야 되고요. 모의고사도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양이 좀 많아져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일 수도 있죠. 평균적인데 얘네가 전체 평균 아니죠. 왜냐면 전체 평균은 5등급이 전체 평균이니까 얘네는 국어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 평균입니다. 국어학원은 다른 과목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정도 애들이 이제 중간 정도 수준인데요. 그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적당히 대부분 다 이제 적당히 이렇게 하는데 명확한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2, 3등급 애들은 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야?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애들이 입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오답을 굳이 안 해도. 그러니까 엄마 저는 이쪽에서 많이 틀려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 기초부터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채점을 해보면 이거 왜 틀렸어? 그러게요.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초 부분이 약한 경우니까 예를 들어 고전소설이면 고전소설 1학년 수준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쭉 많이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기초 영역부터 뭐 예를 들어 표현법이면 표현법도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강의를 좀 찾아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기본 강의 정리해야 되고 비문학은 자기 학년 위에 거 하면 안 되고 자기 학년에 맞는 기출. 근데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자기 말로 정리할 수 있게 공부. 그러니까 쓰고 나서 선생님한테 설명 혹은 엄마한테 설명, 엄마도 없고 선생님도 없으면 인형한테 설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하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촘촘하게 해야 됩니다. 얘네는 모의고사 많이 하면 안 돼요. 모의고사 하는 건 진단이기 때문에 치료가 아니에요. 진단을 자꾸 아무리 해봤자 신체 검사를 자꾸 하면 병이 낫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의고사는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D등급하고 E등급은 모의고사를 안 건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학원 교재들도 모의고사 다 찢어가지고 돼 있는 교재들이기 때문에 능력 부족하고 대부분 영역 부족하고 소극적이고 약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독해 속도도 느리죠. 근데 독해 속도가 요 3, 4등급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엄마 나는 시간 안 부족한데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는 대충 읽어서. 그러니까 자꾸 인간 강사들이 뭘 가르치냐면 일단 적당히 보고 넘어가라는 걸 가르치고 그게 3학년한테는 맞는 얘기거든요. 3학년 때는 끝까지 다 풀면 점수가 높게 나오죠. 하나 지문 날리는 것보다. 근데 1, 2학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꼼꼼하게 끝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요 애들은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일단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가르쳤을 때 3번 맞는 친구는 없었고요. 본인이 열심히 하는데 3번 맞는 친구는 없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다 2인데 3에 가까운 2까지는 다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거 된다. 근데 이거가 먼저입니다. 3,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그게 국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 영역의 문제가 걸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님 보시기에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지 쇼츠를 너무 많이 본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피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게임 남자애들은 게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저희 애는 이제 지금 고3 올라가는데 고1에서 2 올라갈 때 애랑 얘기를 해서 핸드폰을 이제 그 카톡 안 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좀 도움이 됐어요. 근데 아예 안 될 수는 없죠. 탭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걸로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폰을 이제 스카 갈 때는 항상 놓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됐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어머님들은 좀 늦었어요. 빨리 하셔야 되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애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강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들으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하시고 아버님도 진지하게 대화하시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여기 문제가 있는 거는 뭐 한 10% 미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학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우선입니다. 이거는 후순위예요. 후순위. D등급, 3, 4등급이면 문학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어떤 강의도 꼭 우리 학원에서 안 듣더라도 완강해야 돼요. 완강.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돼 있는데 옛날에 뭐 집합만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계속 앞에만 들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인강 들으면 그게 좀 문제가 40강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인강들이. 그러니까 이게 1, 20강 정도 들으면 중간까지 오는 건데 계속 거기만 반복을 해요. 다른 사람 커리 타볼래? 이러면서 다른 사람 강의인데 또 거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든 하나 완강을 듣도록 하시고 만약에 너무 많으면 학원에 수능 문학의 정석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12강짜리거든요. 12강 또는 15강짜리인데 그거를 요약판도 6강짜리가 있어요. 일단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그거가 어느 정도 되면 얘는
낮은 거를 해야 돼요. 자기 학년보다 낮은 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왜 이러냐면 독해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양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자기 학년 거 독해 양 채우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학년보다 밑에 걸 해서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하고 텀 오래 가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저희 큰애가 삼육중 다닐 때 비문학 쪽을 좀 얘가 완전 이과 성향이거든요. 국어를 못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1이 잘 안 나오고 2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뭘 시켰냐면 중학교 2학년짜리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짜리 비문학 책 이런 거 있잖아요. 2권 갖다 주고 한 권 주면서 시간 이렇게 내일까지 다 풀어 이랬어요. 내일까지 다 풀어왔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은 또 있으니까 쭉 해서 풀었거든요. 그러면 약간씩 점프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좀 늘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고 비문학은 이제 요거 하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누구한테 쓰는 방법이냐면 재수종합반에서 재수종합반 애들이 다 잘하는 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반 애들 한 3, 4 나오는 애들 갖다가 뭐 시키냐면 중2 거 시켜요. 중2 거 몇 건 때려놓고 나서 이거 걔네들 가둬놓잖아요. 가둬놓고 언제까지 풀어 이러면 다 풀어오는데 그러면 되게 웃기죠. 자연스럽게 한 등급이 올라서 옵니다. 밑에 애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가 올라.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고 1, 2, 3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게 되게 이상한 거죠. 해봐야 됩니다. 지금 빨리 해봐야 되고요.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단계를 자기 학년으로 올리는데 얘가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보기 문제 같은 거 보통 빼고 푸는 게 점수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맞춰서 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입니다. 2등급인 친구는 현재 5등급 이하 맞는 친구들인데 요 경우는 이제 요런 경우도 있고 요런 경우도 있고 요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머님들 보시기에 얘가 이런 경우다. 그러니까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가 공부를 아예 손을 놨었다든지 혹은 뭐 전화 갔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쪽이면 금방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애 감춰졌던 그 뭐라 그러죠? 복권을 긁는다고 그러나? 감춰졌던 포텐셜이 터져가지고 금방 올라가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에서 1 오른 애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밑에 거 지금 애가 5 이하라 그래서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이 밑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 등급 애들이에요. 그런데 요게 안 된 경우도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조금 달라붙으셔야 되고 강압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나 어떻게 하고 싶니 물어보고 애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개선이 돼서 며칠 진행을 하다가 또 포기할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작심삼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아지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학원에 일찍 와야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돼서 오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많이 읽히고 아주 문장 단위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등부는 수업은 문장 단위로 하기는 되게 한정이 있거든요. 문단 단위 이상으로 보통 수업을 하기 때문에 독해는 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등급 친구들은 이렇게 일단 태도입니다. 태도 먼저 바뀌면 괜찮습니다. 주변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실제적으로 문학은 중등 과정을 1, 2개월, 저희 학원에 튜토리얼이라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거 인강으로도 이제 다음 달에 찍을 건데, 그 중학생들이 해야 되는 코스가 1, 2개월 코스가 있는데, 이 5등급 대 친구들은 그게 몽창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시키셔야 됩니다. 저희 학원 인강을 들으셔도 되고, 혹은 이것도 오프라인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과외를 붙이든 해서 중등 과정을 짧게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비문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1, 2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빨리 돌리면 됩니다. 특히 이 등급 친구들은 저희 학원 다니는 것도 괜찮지만 플러스 과외를 병행하시든지 소규모 학원 같은 데에서 이 코스를 밟고 D등급까지는 올라와 주셔야 전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수업 듣는 게 요 등급 친구들한테 좀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 재원생 어머님들은 다 테스트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또 이제 진행하면서 현재 진행 방향이 맞는지 궁금하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담당 선생님 상담 요청하시고 혹은 방문을 하시거나 해서 담당 선생님하고 구체적인 플랜 짜고, 그리고 특강하고 클리닉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지, 과연 모의고사를 계속하는 게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될지가 의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답이 아닌데 모의고사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이 있어서 그게 기존 교재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통으로 푸는 거는 애들마다 조금 다르게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담당 선생님한테 문의해 주시고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지난 것 죄송합니다.